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클래스의 장민지입니다. 성공 신화를 꿈꾼다면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책상 앞 그리고 모니터 앞에선 얻을 수 없는 비밀의 무기를 찾은 분이 계신데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그 현장을 찾아 나서는 24시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가지고 주식이란 것은 안 좋을 때 하는 건데 항상 우리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봄날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한다는 하는 것처럼 주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안 좋을 때 씨를 뿌리고 차후에 추수해 간다, 수확을 거둔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한국 주택 지수를 가지고 나왔어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부동산 불패시나 영원할까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영원히 매력적일까요? 부동산 불패의 신화, 강남 불패. 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도입니다. 60대 이상의 많은 부분 인구 밀도가 분포되어 있어요. 성비 뭐 따질 것 없이 50대부터 60대 사이가 이제 인구 분포도가 가장 높죠. 근데 딱 2040년도를 보게 되면요, 70대부터 80대가 대부분의 인구 분포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신생아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불패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위기의식은 있죠, 사실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의 그 성장률이 무섭게 치고 나갈 때 그런 신화, 그런 부동산 시대의 큰 대박 신화는 앞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20, 30대들 사이에서,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어요. 근데 FTX 세계 3대 거래소였어요, 가상화폐. 여기가 파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암호화폐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죠.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경고를 해왔던 거거든요. 새로운 투자처로 거듭난 비트코인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막연하게 이쪽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에는 변수나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월급이나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익 말고 또 다른 부로 넘어가는 사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투자의 활동이 필요한데 주식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식이 위험 자산 쪽에서는 대체 불가한 투자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소득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잡금의 현실, 주식 쪽으로 많은 부분 이동하는 것이 대한민국 가계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GDP 성장률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식을 업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애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주식 투자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 달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의 국가별 포트 비율인데요.
중국이 26.89예요. 불과 저번 달만 하더라도 30%를 넘어갔는데 많이 줄었죠.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감, 그리고 중국 내에서 또 대만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 정치 리스크, 시진핑 정권 4년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에서 자금을 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대만인데 대만도 위태위태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10%대였는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1.9%. 11.91이니까 좀 많이 올라왔는데 원래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이었거든요.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 대한민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중화권의 정치 리스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자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금은 대한민국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국내 시장에 유입이 많아지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동산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 최근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떨어집니까 이게? 2018년도 19년도 가격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식을 한번 보자고요. 주식은 2018년도 19년도 가격대로 회귀해 있어요. 주식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싸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정점이 지났다는 신호가 계속 만들어져요. 즉,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났다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도 많은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폭이 커지지 않으면 당연히 달러로 갔던 자금들, 달러 인덱스 보십시오.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같이 올라간 거 보십시오. 2년 내내 랠리였습니다. 근데 이쪽도 정점이 지났다는 신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푸스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즉,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어요. 조지 소로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 판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큰 기회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주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무작정 와 주식시장 좋아진다 막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매집의 시기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때는. 자, 한 예로 이제 우리 24시 클럽이, 이게 에코프로 BM이에요. 2019년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종목을 샀어요. 그리고 2021년도 이때 이제는 2차 전지는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때 물량을 다 정리했어요. 전략적이었죠. 2년 정도의 기간, 침투율, 전기차 침투율 5% 넘어가기 시작하면 매도를 생각한다.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먹혔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이야기 나오는 워렌 버핏의 행보를 한번 보자고요. 워렌 버핏 BYD 지분 매각하기 시작했다. 2차례 매각. 전기차를 팝니다.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전기차 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나쁘지 않죠. 거기서 싼 종목들은 매력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미래 실적을 다 반영한 것들은 박스권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BYD 워렌 버핏 팝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BYD 팔아서 뭐 하죠? TSMC 주식 사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TSMC 주식을 산다?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은 종목들을 바라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BYD 팔아가지고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BYD 팔고 TSMC 샀다. 자, 3분기 때 11조 9천억 원의 주식 매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TSMC예요. 절대 작은 약이 아니죠. 그리고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 기준 상위 10% 수준으로 들어왔대요.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지금 TSMC 주식을. 그러면 워렌 버핏은 왜 TSMC를 샀을까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요. 이쪽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까요? 그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풀기 전에 바로 여기 했습니다. 포토 마스크가 없다. 반도체 초비상.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다 들어가는 포토 마스크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등 수요 증가로 풍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포토 마스크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뉴스를 최근에 접하기 시작합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가전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또 워렌 버핏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나는 저거 아니면 안 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기차. 내가 구매 욕구가 굳이 있냐 이거죠. 지금. 유지비가 저렴해가지고요. 모든 소비자가 다 이렇게 합리적일까요? 석유 대비해서 휘발유나 디젤 대비해서 저렴한 유지비를 주고 보조금도 주니까 글쎄요. 그게 전기차를 사는 글쎄요. 차량을 구매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기차는요. 그냥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꼭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 환경을 사랑해서요? 뭐 그건 있겠지만. 근데 자율주행 차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자동차란 개념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앉아서 운전할 필요도 없이 차를 마시면서 바깥에 볼 수도 있고 이 차를 사게 되면 또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 자기가 알아서 돌면서 택시 영업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존의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심한 그런 상품이었는데 앞으로 나오는 완전 자율주행 차는요. 투자의 개념이에요. 내가 10대를 구매하게 되면 10대가 택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 수 있는 겁니다. 참 매력적이죠. 투자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은 구매 욕구가 전기차 대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기차는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게 변화하고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율주행은 뭐냐 이거예요. 시대적 흐름을 뛰어넘어서요. 이거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혁명이에요. 닷컴, 인터넷 혁명 때 닷컴 버블 엄청났죠. 스마트폰 혁명 때 관련된 종목들 70배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두면 여러분들은 혁명의 가운데에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워렌 버핏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찌 기회가 아니란 말입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데요. 에이 설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난 전혀 안 보이는데.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그게 왜 많이 보이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자 세상이 뭐 바뀌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누구죠? 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죠.
삼성전기 요번에 서버용 PC FCBGA 양산 출하식에 참가한 모습이에요. 삼성전자도 진심이죠. PCB 쪽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FCBGA 관련된 FCBGA는요. 좀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기존에 이제 플립칩 방식의 PCB가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플립칩 방식의 이제 PCB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용이나 자동차용 요걸로 많이 들어가는 PCB라고 보시면 돼요. 좀 크기가 크고요.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크기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서버에 들어가는 거고, 요 아다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FCBG예요. 근데 하이엔드급은 서버용에 많이 들어가고요. 자동차 쪽도 하이엔드가 들어가야 돼요. FCBGA.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FCBGA의 1등 기업이 일본의 이비덴인과 신고덴키예요. 지금 쉬지 않고 멀쩡원씩 계속 태우고 있거든요. FCBGA 쪽에. 그러면 이 FCBGA 쪽에 이비덴, 신고덴키,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쉬지 않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비덴, TSMC와 패스 파운딩 단계부터 협력. FCBGA 1위 굳힌다.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 PCB 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그 수많은 기업들 다 이 FCBGA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현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기 FCBGA 투자가 굉장히 확대하고 있죠. LG노텍도 FCBGA, 다 FCBGA 쪽에다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냐 이거죠. 왜 이쪽에다가 이렇게까지. 서버 시장이랑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은 OTT만 보지만 OTT 뭐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뭐 유튜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요. 서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AI 시장이.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의 선주문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이엔드급 시장, 이비덴이나 신고덴키가 잡고 있는 이 시장을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 지금은 지금 그게 되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메타버스 시대요.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PCB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FCBGA 방식, 여기는 뭐 FCCSP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FCBGA 방식에 대한 시장의 욕구는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모든 기기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뭐 이어폰, 자동차, 게임기 등등 자동화 이 모든 것이 IoT라고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 시대. 이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뭐 드론도 마찬가지겠고 모든 것이 초연결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PCB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를 자동차도 이제 PCB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가전을 뛰어넘어서 초연결 사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지급해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덩어리도 가장 크고요. 이것 또한 전장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 PCB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돈이 되는 FC, 지금 현재 쇼티지가 발생한 FC BGA에다가 모두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잠시 후에 그 종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 종목은요, 애플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애플의 새로운 납품사로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또 애플로 모바일 쪽 부품도 납품 예정이니까요. 그 종목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 전에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미래학자죠. 한국의 성장에 대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이 시대를 미리 읽겠다. 그거보다는 기업들이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TSMC도 마찬가지고요. TSMC도 이 코어스라고 해가지고 칩을 이렇게 한 번에 실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PCB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그룹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 PCB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율주행과 또 서버 시장의 성장성을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포착하면 미래가 보일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 자동화 시대,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의 IT 기기화의 시대, 인터넷 시대. 이거는 분명 성큼 다가왔고 우리가 최근에 몸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웨어러블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많은 기업들이 어디다 포커스 두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최대 수혜주로 봐야 할 종목, 기업 탐방 한 종목을 잠시 후에 또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세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시야는 넓히고 투자 내공에는 깊이를 더하는 24시 인베스트먼트 이경락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이경락을 보내주시면 11월에 새롭게 추가된 4곳의 기업을 포함해서 무려 30곳, 유망 기업 30곳의 탐방 정보가 담긴 기업 탐방 비밀 노트를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경락 스페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경락 대표님의 강의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이경락 대표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4시 클럽, 24시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예요. 근데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전략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큰 수익을 주도주를 잡아서 큰 수익을 내고자 만든 클럽이고요. 네. 현장에서 받아오는 수많은 고급 정보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종목을 최대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약간은 좀 한국형 버크셔 해더웨이, 뭐 워렌 버핏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런 투자를 지향하는 클럽의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께서 또 한국경제TV의 연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연간 베스트 파트너로 자주 선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텐베거 종목들을 많이 발굴했었거든요. 종목은 적은데 10배 가는 종목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렸죠, 사실은. 운이 좋았고. 근데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음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원래 또 최근에 방송 출연 안 하다가 네. 서서히 이제 주도주가 보이기 시작해서 다시 또 출연 결심을 하게 됐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출연 중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린 점이 특별한 이유를 꼽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템베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템베거 종목을 많이 찾아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또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에코프로 BM, 뭐 PNT, 동아기업, SKC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다 에코프로도 있었고 그게 네. 뭐 10배 왔었죠 다. 음, 근데 2년 정도 투자했어요. 2년 이상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게 종목이 안 가면 답답해 하시거든요. 대한민국 그쵸. 분들은. 화끈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거든요. 나와의 싸움이고 목표했던 시가총액까지의 기다림이고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인데 이거를 이겨내면 열매는 달죠. 저는 그런 투자를 지향하고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엄선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대표님의 강의도 정말 좋았지만 기업 투자,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강의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소개해주실 기업에 대한 예고를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 그 자동화나 자율주행 이건 분명히 온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한 기업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완성시킨 기업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또 잔치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수혜가 무엇일까를 봤더니 반도체 쪽이에요. 근데 반도체 또 메모리나 비메모리 뭐 다 수혜인데 비메모리 쪽이 아무래도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중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PCB 쪽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PCB니까 네. 자동차가 가전으로 바뀐다는 그 개념에서 PCB 쪽은 우리가 무조건 파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기술 진입 장벽과 가시적인 고객사를 두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엄선해보자. 그래서 선택한 게 심택이에요. 심택이군요. 네. 마음의 테크놀로지, 마음심. 정말 그 뜻인가요? 아니에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아무튼 심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기업 탐방 내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뭐 PCB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심택의 주요 제품군은 어떤 제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이게 저한테는 과제였어요. 네. 저도 제가 한 3, 4년부터 이 기업을 탐방했을 때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해 가면서 계속 탐방을 해 가면서 이제 좀 알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먼저 이제 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MCP라는 게 있어요. MCP. 요게 이제 심택이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디램이나 낸드를 합쳐가지고 멀티로 그 PCB 시키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심택은. 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요 모양은 요거거든요. 이 MCP. 요런 식으로 이제 SSD 모듈 서버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내고 모바일이나 들어가는 것들 뭐 PC에 들어가는 거 이걸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언제부턴가 심택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요거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죠. 매출은 크게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그리고 재작년에는 적자였는데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매출이 찍히다가 심택이 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니까 마진율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드냐 이거죠. 뭘 만드냐. 비메모리 쪽에서. 자, 그 MCP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SSD 모듈 PCB.
요걸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기업인데, 근데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2배씩 증가하고, 그 이야기는 어디선가 다른 쪽에 매출이 찍히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매출의 비중이 달라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찍히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FC CSP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모듈을 해주는 그런 PCB인데요. 아무튼 FC CSP 요거는 이제 뭐 LG 노텍도 유명하고 삼성전기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효자로 떠오르는 게 바로 요 SIP라는 건데요. 요거 좀 그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거 좀 보면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AP 칩, 일반적인 칩이에요. AP 칩이랑 PMIC 전력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랑 이렇게 한 번에 묶음으로 시스템 인 패키징 SIP 요거를 동사가 잘 만들어내요. 근데 이 SIP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매출이 확 증가한 거죠. 얘네가 어디 묶음을 잘한다,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한다 소문 나가지고 여기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게 또 시스템 반도체니까 영업이익이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한계성이 있는데, 다른 수많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다가 납품할 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거죠. 그러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 비중은 메모리 쪽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의 비중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MCP,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FC, CSP, 그리고 SIP까지 심택의 효자 종목들을 네. 조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또 했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좀 어땠나요? 3분기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참 놀라울 정도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기 실적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 1분기 때 300억에 불과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작년 2분기 때, 3분기 때 500억, 774억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요번에 3분기 때 IT도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1166억. 지금 계속 뭔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어디서 찍힐까? 요거예요. 아니,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메모리 반도체 MCP, 그러니까 멀티 패키징 관련된 기업 글로벌 넘버원이거든요. 거의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50%는 최대로 50치고 한 35에서 50% 사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좋았냐 이거예요. 모두가 의아해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제가요? 예, 팔뚝 한번 걷어봐 보세요. 여기 바로 이거군요. 요거죠, 이거 시계. 네, 바로 시계입니다. 예. 스마트워치인데요. 예, 스마트워치. 여기에도 심택이 관련이 되어 있나요? 심택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쪽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반도체를 어떻게 넣었지? 블루투스를 어떻게, 요만한 이어폰에 어떻게 넣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네. 요만한데도 어떻게 넣었을까? 시계 납작하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반도체를 넘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TSMC한테 요 요구가 들어왔을 때, TSMC가 애플사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마진이 안 남는 환경이었대요. 아니, 이렇게 해봤자 뭐가 남겠어요. 이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비싼 무슨 뭐 기술이, 하이엔드 기술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심택이 하는 기술 중에 요거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MSAP라는 게 있어요. 지금 모두가 FC, BGA에다가 올인하고 있을 때 심택만 MSAP 여기다가 계속 돈을 투자했죠. 그럼 이 MSAP가 뭐냐면요, 요렇게 구리선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좁은 공간에다가 반도체를 한 번에 묶음 패키지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묶음 패키지를 잘하는 거예요, 심택이. 요 MSAP라는 기술을 통해서. 여기에 진심으로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시기 안에다가 반도체를 실장할 수 있는 기술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북미사, 당연히 이 회사의 고객일 수밖에 없고 또 블루투스 모듈 이 작은 이어폰에도 어떻게 심겠습니까? 심택의 MSAP 기술이 있어가지고 심어졌던 거고. 그래서 저는 앵커님께 요것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그 시계나 무선 이어폰 계속 사용하실 거죠?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 쓰는 분들도 다 쓸 것 같죠? 네, 그렇죠. 제가 어제 그거 잊어버렸어요, 이어폰. 또 사야 돼요. 예. 잊어버리면 또 살 수밖에 없어. 유선은 이제 못 쓰겠어요. 그렇죠. 쓰다 보면은 또 그렇죠. 한번 쓰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백도가 없어요, 이거는. 네. 예, 물러설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초기 시장이고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심택의 이 MSAP를 기반으로 한 이 웨어러블 시장에서 심택이도 단가를 잘 맞춰줍니다. 이 SIP.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좁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반도체를 다 한 번씩 묶는 거거든요. 전력 반도체까지. 이 M삽이라는 기술이 그렇게 하이엔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이엔드에 준하는 질을 만들어내고 또 단가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심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웨어러블 시장의 그 성장세 아마 모바일 북미사라고 하면 어딘지 아시죠? 딱 떠오르네요. 예.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북미사 쪽에 내년도 모바일 기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 모바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장세는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SIP 쪽에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심택이. 제2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뭐 내년도 한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매출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튼 웨어러블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심택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모바일 PCB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 웨어러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있군요. 네. 그럼 전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좀 반도체 업황이 어둡기 때문에 PCB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자동차 전장 쪽으로는 심택이 좀 하는 일이 없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오토모티브 요건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동사의 PCB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 아직까지 뭐 심택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다른 중간재에 심택의 PCB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뭐 FC BJ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필요는 없어요. 자동차 업체들도 단가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모두가 다 FC BJ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전기부터 LG, 이비덴, 신고덴키, 뭐 그 대덕전자 이렇게 다 이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얘기는 뭐냐면 굳이 비싸게 단가 싸움이거든요. 비싼 PCB를 탑재해가지고 자율주행을 구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IP.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는 SIP가 가격 경쟁력에서나 품질의 질 측면에서 굳이 FC, BJ 쪽으로 모든 기업들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M샵 기술을 통해 가지고 SIP 시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하이엔드급 SIP를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심택이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도 앞으로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군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전장 관련돼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제가 동사가 원래 그 MCP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모듈 PCB 시장에서 디램과 랜드를 묶어서 만드는 그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동사의 그 고객사예요. 근데 내년에 DDR5 얘기 나오잖아요. DDR5는 DDR4랑 다르게 크기가 더 큽니다. 크기가 더 크고 용량은 2배고 전력은 저렴하고 그럼 당연히 다 DDR5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용량이 커지면 메모리 반도체 모듈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택이 1등이에요. 실적이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쪽은 또 교체하면서 재구매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DDR5 쪽도. 그렇다면 내년도 전망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이번에 사측을 내방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올해 만들었던 실적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5G. 5G에 들어가는 게 이제 FCCSP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FCBGA랑 좀 다른 건데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안테나를 모듈화 시켜주는 그런 PCB거든요. FCCSP. 요것도 심택이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데 5G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G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5G는 뭐 5개, 6개가 들어가야 돼요. 안테나가. 4G는 이렇게 그 통신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5G는 올 어라운드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통신이. 네. 그러면 FCCSP 통신 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2배, 3배 정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탑재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실적은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비장의 무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뭐 다 비장의 무기예요. 뭐. 예. 지금 일본에 가면 심텍 그래픽스라는 그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이 기업도. 근데 여기서 그래픽스라고 돼 있잖아요. 왠지 무슨 뭐 영상 네. 뭐 이런 느낌 들죠. 네네네. 바로 이제 심텍이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게 GDDR6라고 해서 그 요쪽 PCB도 하거든요. GDDR6.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화면 이런 것들. 네.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심텍 그래픽스가 일본이 뭐 닌텐도나 이런 걸로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게이밍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가는 또 GDDR6를 만들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자율주행도 그래픽이 필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게임 XR, 오클러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메타버스 XR 이런 거 지금 오클러스 쪽에도 심텍 뭐 초도 물량 조금씩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쪽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일본 업체들은 게임에 또 강국이다 보니까 이쪽이 또 성장에 또 한몫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면 자율주행이랑 연결 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메타버스 XR과 연결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년도가 심텍에 저는 뭐 가장 올해도 대단하게 성공했다, 성장했다. 작년 대비해서 3배다 영업이익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년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는 더 큰 네. 매출과 실적이 견인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의 성장세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실까요? 심텍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앵커님은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는 비메모리 쪽이 더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메모리는 재미가 없는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돌려 놓으면 또 설비해서 또 증가시켜야 되고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비메모리는 정말 다양한 소품종 대량 생산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비메모리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설계하고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심텍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만 국한된 기업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해 왔어요. 네. 근데 비메모리 쪽에서 심텍의 고객사가 먼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고객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동사의 고객사예요. 왜냐면 글로벌 1위거든요, 메모리 쪽은.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바로 여기거든요. 글로벌 오사트 순위를 보게 되면 TSMC에다가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대만 업체죠. 여기 다 심텍이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TSMC 최근에 뭐 워렌 버핏 투자했다라고 하면 심텍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대만의 수많은 오사트 업체들이 심텍을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아우르는 그런 구조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DDR5가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저기 낸드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세인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 비메모리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느끼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이 워낙 매출이 많다 보니까 또 근데 마진은 이쪽이 안 좋아요. 근데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객사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LG이노텍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단일 회사한테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택은 글로벌 이 오사터 업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수많은 기업들의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우산장수가 뭐였죠 그게? 우산장수? 우산장수요. 예, 소금장수나 우산장수인가? 그러니까 더울 때 네. 걱정되는 아들이 있고 추울 때 걱정되는 아들이 따로 뭐, 있다. 그런 거 이런 있죠. 이야기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메모리가 안 좋아지면 비메모리가 좋아지고 비메모리가 안 좋을 때 또 메모리가 좋아지는 이런 구조의 산업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신장수, 우산장수. 지금 생각났네요. 네. 아무튼 그런 맥락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지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시적인 고객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굉장히 정말 대형 고객사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상황을 보자면 지금 10월달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11월달에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전망 쪽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 종목을 메모리 반도체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매출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가 맞죠. MCP가 워낙 크니까. 네.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메모리 쪽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뭐 4,500억 정도 예상한다. 내년 정도는 1년치 영업이익을 5,000원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면 멀티플을 비메모리 쪽에다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10배까지 준다라고 하면 5조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뭐 1조 원대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1조 원도 안 될걸요. 제가 최근에 시가총액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심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지금 1조예요. 1조 1,000억. 그러니까 지금 싸고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수 있고 웨어러블 당연히 수혜죠. 그러면 멀티플 10배는 줘야 된다는 논리를 보면 너무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템베거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옛날에 OLED 관련된 기업들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져요. 그건 이제 성장성이 멈췄기 때문에. OLED의 성장성이 멈췄다고 시장은 판단하면 주가는 못 갑니다. 실적이 좋아도. 근데 심택은 아직 자율주행도 안 왔고 메타버스 XR도 안 왔고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근데 실적은 지금 웨어러블에서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율주행 와가지고 월등히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은 한 2, 3년 더 추가적으로 좀 보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가 전망 쪽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혹시 있으실까요? 시대적 흐름, 시대적 변화가 아니라 혁명이거든요. 자율주행은요. 거기에 최대 수혜주예요.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그래픽 카드까지, GDDR6까지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모든 산업에 다 얹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XR까지도 얹혀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을 찾을 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와서 들었는데, 야, 이 기업이 뭐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대. 그 기술이 판때기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기가 막힌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 근데 라이더로 가버리면, 나 라이더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어. 카메라로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과학자도 몰라요. 미래에서 온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PCB는 라이더든 카메라든 뭐 어떻게 되든 자동차에 PCB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주식은 내가 너무 정확하게 맞히겠어. 그래서 대박 종목을 찾겠어. 그거보다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꿈꾸는 소년이 되지 말자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요. 비싼 FC, BGA, 하이엔드 거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싸고 좋은 거 단가 싸움이니까 SIP를 통해서 PCB 찍어내자. 그와 관련된 거 보자.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DDR5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 모듈 누가 해줘야 돼? 심택 해줘야 돼. 그러면 DDR5 관련된 심택 가자. 서버도 DDR5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너무 좋은 거 이런 거보다도 현실적으로 실적을 계속 성장시키면서 자율주행이라는 그 테마를 타고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싼 종목을 선택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24시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투자 정보와 기업 탐방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경락 스페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심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2년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3년을 성공의 한 해로 이끌 투자 전략들이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338번으로 이경락을 보내주세요. 이경락 스페셜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기업들의 탐방 정보가 담긴 비밀 노트를 드립니다. 투자 성공의 길을 찾고 계신가요? 이경락 스페셜과 함께라면 매일 매순간 투자의 꽃길이 펼쳐집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일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당신의 계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 탐방으로 만든 팩트 기반 데이터, 74%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단기 문자 서비스와 3명의 전문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만든 10종목 핵심 포트, 24시간 잠들지 않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24시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